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이재명, 김만배 뉴스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또 해드리도록 하겠고, 역시 이제 제대로 KBS가 이제 정상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자, 김의철 현, 이거 완전히 민노총 아주 전위부대죠. 김의철이가 결국 오늘 KBS 이사회에서 이 해임안이 가결 처리됐습니다. 자, 가결 처리된 것은 최근에 말이죠. 급속도로 진행된 이사회 재편을 통해서 우리 여권에 유리하게 이사진이 구성됐기 때문에 야권 인사들은 전부 다 퇴정하고요. 우리 여권 인사들이 만장일치로 6대5로 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KBS 정말 이거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이 방송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래도 조금 이제 볼만한 방송으로 이제 새로 태어나지 않을까 일단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재명과 그다음에 이제 김만배 이 뉴스는요. 이재명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본격적으로 대선 공작 사건을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신 기록을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이제 수사에 착수했다. 통신 기록을 보면 이제 다 알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대선 공작과 관련해서 이거는 틀림없이 외부 압력이 그 당시 이제 여권이었으니까 말이죠. 그 외부 압력이 작용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 문재인 검찰에서는 이제 김호수까지도 나서서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수사를 좀 제대로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걸 보면 조직적으로 문재인 검찰에서 윤 대통령을 잡으려고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이용해 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검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으로 부산저축은행 실제로 이제 이재명이가 그렇게 프레임을 짜서 몰고 갔잖아요. 요렇게 몰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 그런 이제 그 국가기관이죠 검찰은. 그리고 이제 민간인인 김만배는 이 언론 공작을 위해서 뛰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수사로 한쪽에서는 언론 공작으로 윤 대통령의 표를 말하자면 이제 잠식하려고 작정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이러한 이제 수사가 앞으로 이제 굉장한 탄력을 받을 것이고요. 관련 누수가 범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의 방송을 많이 시청해 주시면은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김만배의 이중성, 내로남불, 이 좌파들이 본래 이중성이 심각하잖아요. 김만배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 밖에다가는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이 조영한테 커피를 타주면서 그러니까 박영수의 압력을 받고 그렇게 한 것처럼 언론 대선 공작을 했잖아요. 근데 검찰에 진술할 때는 그게 아니다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검찰의 진술,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말이죠. 대선 공작 신학력 관련해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됐잖아요. 윤석열 형이라고 해, 이러면서. 자, 그런데 이제 검찰 진술에서는요. 나는 윤석열 이 당시 중수이과장 전혀 몰라. 이렇게 또 딱 잘라서 거의 사실에 맞게 또 진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로남불과 이중작전, 이 김만배, 이거 제대로 털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청래는 역시 정청래답게 막말로 일관하고 있는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최고위 회의에서도 또 정부 여당이 이재명을 폄하 조롱하고 있다. 이러한 막선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청래의 최고위 발언 그리고 이제 KBS 최경련의 최강시사 이것도 좌파 방송 다 아시잖아요. 여기에서의 정청래 발언을 참고적으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청래 딱 하면 끼고 돌아가는 이재명을 끼고 드는 친명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마포에서 공천받으면 민주당 선거는 날아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하나씩 자료화면과 함께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자, 이제는 검찰이 말이죠. 통신 자료를 비롯해서 전방위 수사체제로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방위 수사체제로 돌입하게 된 특히 통신 자료를 정조준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요. 대선 공작, 이 신앙님을 끼고 대선 공작과 관련해서 전후사적으로 보면 이거는 조직적인 기획, 음모다 이거죠. 예, 그래서 통신 자료만큼 또 중요한 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통신 자료를 전방위적으로 지금 수사에 나섰다. 그래서 시점은 언제냐? 통신 자료 시점은 2021년도 9월 15일 날 신앙님하고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요 보도가 나간 전후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작 뉴스타파 보도가 3일 전인 3월 6일, 작년 3월 6일에 있었잖아요.
요 시점을 중점적으로 통신 자료를 지금 이제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에요. 지금 김만배와 신앙림. 그리고 당연히 이재명은 들어가죠. 그러면 이재명이 들어가면 좌청류 500걸 때 누구냐? 정진상이가 들어갈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하고 그 다음에 김만배하고 신앙림. 그 다음에 새롭게 정진상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화 기록하고 문자 메시지에 대한 수사를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에게 유리한 관계자의 진술과 허위 인터뷰가 기획 보도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언론 인터뷰의 이 기획 인지 그리고 공모 시점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이러한 지금 입장을 정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검찰에서는요, 이 인터뷰와 관련해서 이 시점으로 볼 때, 보도 시점으로, 인터뷰 시점과 보도 시점으로 볼 때, 이거는 외부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김호수, 이 검찰, 그 외부 압력 오면 어디가 오겠어요? 이거 뭐 박범계하고 문재인한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범계도 제대로 걸려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정진상이가 이 인터뷰가 진행된 뒤에 검찰 수사가 이제 딱 임박해 오니까 유동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빨리 김만배 연락처만 알아봐줘. 요렇게 정진상이가 전화를 한 점. 그리고 또 김만배는요. 이 남욱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남욱 변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라. 이렇게 남욱이를 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28억, 뭐 이 약정설 이런 거와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이 대선 공작, 즉 신앙림과 김만배의 인터뷰에도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느냐면요. 이재명이가 본인의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이야.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쓰고 나서 딱 이틀 뒤에 김호수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감장에서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달 사이에요. 이 대장동의 비리 의혹의 몸통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인 것처럼 이 여론몰이에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수사의 망이요. 김호수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도된 시점이 딱 3일 전이잖아요. 이건 뭐 당연히 수사의 핵심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때도요.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지지율이 굉장히 박빙이었었는데 이때 김만배가 요거를 딱 터뜨리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타파에다가. 그래서 여론 공작이다. 대선 공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요. 김만배가 구치소에 있을 적에도요. 접견을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 이 대장동 일당 등 관계인 인사들한테 걱정하지 말라. 특히 정진상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여론 공작하고 있어. 이 여론 공작을 이미 다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너 걱정 하나도 하지 마. 이거 판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 왜?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으로 지금 쫙 인식이 되어 왔는데 이거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인 것처럼 중수 당시 이과장인 것처럼 몰아가는 여론 공작까지 아주 치밀하게 공작을 해왔으니까 정진상한테 너 걱정할 필요 없어. 요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요러한 것을 제대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접견할 때 이 얘기를 한 것이 또 결정적 문건이 되는 거예요. 대선 공작에.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사는 아주 이제 제대로 본 궤도로 올라가면 대장동 때 뉴스 튀어나오는 것보다도 더 많은 뉴스가 튀어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박영수도 굉장히 중요 등장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박영수 특검은요, 이 서울신문과의 전화를 통해서 당시 직접 사건을 봤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 무마 사실 자체가 없었다. 딱 잘라서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정청래도 이제 곧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 지금 이재명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김만배하고 신앙림이가 행동대원이 된 거죠. 말하자면 행동대원. 예, 현장에서 뛰는 거죠. 여론 공작. 요 전모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하나씩 뉴스로 보도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김만배가 말이죠. 이게 지금 이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이야. 요 인터뷰가 이제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김만배는요. 인터뷰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형이라고 해. 성렬이 형 이렇게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이게 이제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워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이과장으로서 조우영, 왜냐하면 조우영을 갖다가 이 김만배가 끼고 돌아가니까요. 야, 그래서 조우영이 봐줘라, 커피 타자, 이런 논리가 다 성립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만 읽어보면 아 맞아, 김만배가 윤석열 그 중수이과장의 형이라고 하는 사이야. 그러니까 조우영 박영수 특검 내세워갖고 딱 로비를 하니까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이 커피 타서 이제 됐어, 너 나가, 이러니까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무마가 됐다. 딱 이 시나리오가 성립이 되잖아요. 요렇게 인터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검찰 안에 들어가서 진술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그러면 거짓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고 그냥 내가 좀 힘이 좀 센 사람처럼 보이려고 조미료를 쳤다. 그리고 이거는 인터뷰도 아니고 그냥 내가 사적으로 신앙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녹음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인터뷰라고 해서 거창하게 뉴스타파에 나올지도 몰랐어요. 딱 이렇게 검찰에서는 본인의 책임을 또 축소 없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신앙님과 뉴스타파, 이재명과 정지상이가 한 것처럼 지금 시나리오를 꾸며서 검찰에 진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 내용은 연합뉴스가 지금 조금 전에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터뷰 전하고,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한 얘기하고요, 검찰에서 진술할 때 한 얘기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검찰에서 지금 이 발언은 상당히 참 위험성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조사는 2021년도 9월 15일 날 인터뷰를 하고 나서 지금 검찰 조사를 언제 했냐면 21년도 12월 3일 날 검찰 조사에서 요 박영수 특검을 소개해 준 경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커피 문제, 요런 거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검찰 진술 내용을 보면은요, 당시 조우영을 조사한 사람이 윤석열 중수이과장이라고 남욱이나 조우영한테 말한 사실이 있느냐? 검사가 질문하니까 김만배 대답이 제가 먼저 말해준 사실은 없다. 조우영이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찾아와서 주임검사는 박아무개, 그리고 과장은 윤석열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겠다고 조우영에게 추천을 해줬고 선임을 도와줬다. 그러니까 박영수 소개해준 것까지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박영수 소개해준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알기 때문에 커피 타줘서 돌려보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또 그러니까 검사가 그럼 중수이과장을 잘 알아? 직접 알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윤석열 과장을 몰랐다. 그리고 당시에 대검 중수부장했던 김홍일과 최재경한테 조우영이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해줬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변호사 소개를 잘 해준 것은 맞는데 검찰에 직접 사건 청탁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김만배 이런 진술은요, 이 신학님하고 인터뷰할 때 한 얘기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왜냐? 누차 말씀드린 대로 성렬이 형 딱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법조 오래 취재한 기자인데 내가 대검 가서 내가 다 안다, 솔직히. 아는데 박아무개야 조우영이 내 동생이니까 해줘라 하면 어떻게 되겠냐? 끝나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돈 받고 해주는 줄 알겠지, 이 박모 검사는. 그러면서 성설이 형은 내 동생이야, 이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성렬이 형이 한 거예요. 그 당시 윤석열이 과장, 박아무개가 주임검사야.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통할 만한 사람을 내가 소개한 거지. 이렇게 폼을 잡고 과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30년 검찰 출입이기 때문에 검찰의 혈관 어디를 찔러야 이게 딱 통하는지를 잘 알고 거기에 맞게 박영수 소개해줘갖고 박영수하고 윤석열 관계는 알잖아, 딱 요거거든요. 이 프레임을 짠 거예요. 그리고 검찰에서 커피 발언 이거 한 것도 인터뷰하고 검찰 조사할 때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인터뷰에서는 딱 그랬다는 거예요. 박영수가 조우영 사건 진단하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 그래.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검찰 직원이 커피를 타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조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조우영에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러한 검찰의 질문과 관련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박영수 변호사 밑에 있는 A 변호사로부터 말을 듣고 협조하고 편하게 조사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조우영에게 말한 사실은 있다. 그래서 커피와 관련해서요,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따라줬다 이런 얘기는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말을 바꾸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 6월, 그러니까 한 석 달 전이죠.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게 뉴스타파 보도되고 나서 1년 3개월 후에 이 검찰 조사에서는요, 신당님한테 센 사람처럼 보이려고 허세를 부린 거다. 조미료를 친 거다. 그래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렇게 싹 말을 바꾸고 있고, 인터뷰가 아니고 이 사적 대화에 불과했고, 보도되는 과정에서 고의 또 공모관계는 전혀 없다. 이렇게 부인 일변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요, 인터뷰한 시점, 그리고 보도 시점 전후 이 김만배와 연락한 인물들을 추적하고 있고, 배후 세력까지 규명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배후 세력은 당시, 아니, 검찰보다 더 센 사람이 누구예요? 김호수 위에 있는 사람이. 김호수도 얘기했잖아요. 수사했으니까 당연히 수사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김호수 위에 있는 사람이 박범계 법무장관, 그 위에 있는 청와대의 민정수석, 그 다음에 민정수석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이다 이거죠. 이 배후 세력을 반드시 캐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KBS 김의철이가 결국은 날아갑니다. 이제 대통령이 결재하면 날아가는데, 이거 결재할 시간 문제죠. 지금 윤 대통령 더군다나 기웃기 있으니까, 급할 때는 뭐 현장에서도 결재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제 6대5로, 왜냐면 지금 이제 이 KBS 이사진이 싹 다 바뀌었잖아요. 본래 4대7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쪽 윤석열 이사하고, 그 다음에 남영진 이사장이 전부 해임이 되고, 그 자리에 우리 여권 인사인 서기석 이사장, 황근 이사가 들어서서 6대5로 뒤집혔어요. 이러니까 KBS 사장을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달 28일 날 이 해임 제청안을 긴급 안건으로 해서 제출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 8월 30일 날 정기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이 됐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의결 처리해서 해임이 결정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임 사유는요, 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요, KBS가 월 수억 원의 적자,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낼 정도로 경영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직원들의 퇴진 요구 압도적으로 많았잖아요. 뭐 투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십이 상실된 점, 그 다음에 불공정 방송, 이 편파 방송, 이런 걸로 인해서 이 국민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추락됐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하기로 이미 정부 여당들이 다 지금 이제 결정을 받는데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 이거야말로 직무유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용안전 관련 노사 합의 시에 사전에 이사에 보고자 하는 점,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어차피 KBS 이 김의철이 잘려나간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민노총, 뭐 KBS 민노총이잖아요. 여기하고 노사 합의를 해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약정을 맺었어요. 야, 이거 야가 빠진 건데 혼자만 야가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몰라. 야, 요 점을 이러한, 그러니까 한 5가지가 해임의 직접적인 사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요. 해임을 의결 처리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바로 해임이 완성된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민노총의 KBS가 이제 제대로 된 정상적인 공정 방송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이 계기가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게 민노총의 아주 정면 투쟁, 이제 반발, 요거를 어떻게 제압하느냐, 요것이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청래. 아이고, 이거 정청래요? 야, 이거 건강이 매우 위험해? 뭘 위험해요? 뒤에서 다 먹고 앉았는데 지금 쇼하는 거지. 예. 그러면서 정부 여당의 이러한 그 입장, 이 방탄 단식에 불과하다. 요런 거를 갖다가 지금, 이 굉장히 강하게 맞받아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KBS 인터뷰를 통해서요, 그리고 최고의 발언을 통해서 정부 여당의 태도를 비판함과 동시에 특히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3조 원을 지원해주겠다. 요거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정청래는 막말 망언, 역시요, 망언과 막말은 가는 데마다 잊지 않고 또 퍼붓고 있어요.
자, 참 가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조금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우선 이 어제 있었던 그 최고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의 건강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예, 우려가 된다. 그러면서 YSDJ 때 또 야당 지도가 단식할 때는 의례적으로 정부 여당이 걱정하는 척이라도 하고 때로는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지금 여당의 경우에는 조롱하고 폄훼하는 이런 비인간적인 조건은 처음 본다. 근데요, 자, 이렇게요, 그냥 쇼로 시작해서 쇼로 진행되고 있는 단식 저도 처음 봐요. 뒤에서 뭔가를 먹고 있잖아요. 잠을 갖다가 대표실에서 지멋대로 자고 있잖아요. 이런데 어떻게 과거에 제대로 단식했던 YS 23일간 제대로 단식했잖아요. D-Day 단식하고 비교하려고 하느냐. 제가 보기에요. 지금 내 저승에 있는 YS하고 DJ가 이 얘기를 들으면 기절초풍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진짜 단식하는 게 맞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심지어 단식의 신뢰성까지 의심하며 조롱, 비난, 공격해 된다. 예, 이렇게 지금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위험하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웃기고 있어요. 야, 우리가 말이죠. 이재명 이 정청래 같은 인간한테 속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또 지금 이제 이 최재경의 그러니까 최경영의 최강 시사 여기에 이제 오늘 출연해 가지고 또 이 단식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뭐라고 하느냐? 좀 자기가 어제도 봤는데 건강이 굉장히 지금 나빠지고 있다. 그러면서 단식에도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쌓인 곡선을 그리면서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체력이 제 경험상에 비춰보면 한 일주일, 열흘 이전에는 지방질을 태우고 그래서 견딜만 한데 그 이후 2주 정도는 단백질을 다 태운다.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주가 지나면 장기 근육을 다 태운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이고 장이 끼기도 하고 상당히 고통스럽고 단식을 잘못해서 후유증을 겪는 분들도 있더라. 예. 자, 그러면서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20며칠을 했어요. 상당히 고생했다. 그러니까 양승조 전 지사는 제대로 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제대로 단식하라 이거요. 그러면 말리러 가야죠. 죽지 말라고.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게 중간에 그만둘 단식이라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이재명이다. 그러면서요. 지금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신나라. 야, 이 신나락이라고 해서 내년에 농사 지으려고 미리 잘 두어놓은 이 신나락을 지금 까먹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현 여권을 비판하고 있어요. 뭐 내각 총사태 이런 것까지. 자, 그러면서 검찰에서 불러대는 거 이거를 갖다가 또 비판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도 없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요. 이재명이야말로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가 없어요. 왜? 최선의 인간적인 도리는 뭐냐? 자기가 단식을 선했으면 제대로 단식을 해야 되겠고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으면 사법 리스크를 본인이 국민한테 뭐라고 했어요? 당당하게 조사도 받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당하게 나갔어야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여권이 아이고 이제 그만하라 말리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지금 이제 전두환 군부 독재 시대도 이렇게 냉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조롱 폄훼. 참 기가 막히죠. 예. 자, 이러면서 말이죠. 이러면서 지금 정부 여당의 지금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노명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당연히 부결될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결될 것이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 이거는요, G20, 이번 정상회담 나왔잖아요. 그리고 R&D 예산 3조까지 가지고 R&D 예산 3조 깎아서 우크라이나 지원하겠다는 거, 이거 한마디로 정신 나간 짓이다. 요렇게까지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정청래가 욕하는, 그야말로 우크라이나 지원해주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느냐? 한국 망했다. 요 프레임은요,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우리 정부는 지금 둘 다 잘 챙겨나가고 있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외교 짓불도 모르는 이 정청래가 내놓는 이 가짜 이 평가 뉴스 절대 속지 마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